안녕하세요, 토모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동평균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마 이동평균선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가장 유명한 지표 중 하나죠. 지금 아마 차트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띄우면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캔들과 이렇게 색깔로 되어 있는 선, 이동평균선입니다. 대부분 이제 이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거래 전략도 활용을 하고 투자에도 활용을 하고 보편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지표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이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유리한 점은 취하고 불리한 점은 배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코스피 차트를 좀 띄워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21선이 있고 이렇게 핑크색으로 5일선이 있죠. 아마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짧은 5일선, 11선 이런 거 활용을 하실 거고, 좀 약간 중장기, 좀 긴 추세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노란색 21선이나 61선 이런 걸 참고를 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평선 쓰는 분들이 쓰는 속설 같은 게 있죠. 이평선,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 평균 가격이죠. 평균 가격보다 주가가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다, 상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동평균선, 평균 가격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으면 평균보다 가격이 낮고 하락 추세다. 그래서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를 이제 판단을 할 때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트에서 봤을 때 지지와 저항의 개념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죠. 자, 이동평균선을 이제 맞고 넘어가면 돌파했다. 반대로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갔다. 그러면 아래로 데드크로스 나왔다. 아래로 돌파했다. 이렇게 지지와 저항, 이렇게 가격대를 잡는 기준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지표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보면, 제가 이동평균선을 좀 지우고 몇 개만 남겨놓을게요. 한 21선만 예를 들어서 한번 남겨봅시다. 자, 코스피 지수가 21선을 기준으로 만약에 우리가 본다고 가정을 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 국면으로 볼 수가 있죠. 21선보다 위에 있는 국면, 그러니까 상승 추세 국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1선보다 아래에 있는 국면, 하락 추세 국면,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일반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속설은 이 21선을 깨면, 또는 21선이 뿐만 아니더라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이평선 추세를 깨면 조심해라, 비중을 줄여라,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말들이 나왔는지,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또 반대로 이동평균선 아래 구간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길래 왜 이동평균선 어떤 추세를 깨면 조심하라는 말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직관적으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의 한번 가설을 한번 세워봅시다. 코스피 지수가 있고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지수 그래프대로 봤을 때 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구간에서는 그대로 이 주식을 보유를 하고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는 구간에서는 팔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또 반대로 이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는 주식을 쭉 보유를 하고 이동평균선 깨고 올라왔을 때 팔고 아무것도 안 하면 수익률이 어떻게 다를까? 이런 특징들을 한번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컨텐츠에서 아무래도 수식 관리자, 수식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수식을 좀 만들어서 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 그리고 그냥 이동평균선 신경 안 쓰고 그냥 쭉 그대로 그냥 지수를 추종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다른지, 그거를 제가 수식으로 만들어서 결과값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아래에 검은 선으로 나오는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하나를 띄워놨죠. 이 거래량은 좀 지우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차트랑 똑같이 움직이는 이 기준 지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 지표는 뭐냐? 말 그대로 코스피 지수를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차트 움직이는 거랑 수익률이 똑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수익률 변화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건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21선 위에 있을 때만 만약에 보유를 하고 21선 아래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현금 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식의 차이가 있나, 이제 그거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그것도 수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둔 게 있는데 그거를 바로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빨간 선이 하나 지금 추가가 됐죠. 지금 보시면, 자, 이 빨간 선은 뭐냐? 자, 좀 길게 보면 이 검은 선은 여기 위에 있는 이 코스닥 차트를 그대로 따라간 경우고요. 이 빨간 선은요, 21선 아래에 있으면
그냥 현금 보유, 아무것도 안 하도록 수익률을 만든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지금 결과값이 어때요? 뭔가 장기적으로 성과가 다르게 보이는 게 보이죠. 단기적으로 짧게 보면 사실 별 차이가 안 보입니다. 21선 위에 있으나 아래에 있으나 뭐 별 차이가 없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시기를 길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늘어뜨려서 보면요, 장기적으로 성과 차이가 꽤 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게 21선 위에, 무조건 이제 21선 위에 있으면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경향성을 보는 겁니다. 이 수익률 그래프가 어떻게 다른지.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성과가 잘 나오는 걸로 보여지죠. 뭐 좀 길게 볼까요? 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빨간 선 21선 위에 상승 추세에서만 주로 보유한 케이스들은 좀 약간 우상향 그래프가 나오는데, 코스닥 지수는 사실 몇 년째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다른가? 자, 그럼 반대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21선 아래 반대로 상승 추세, 이 평균 가격보다 위에 있을 때는 주식을 팔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코스닥 지수가 하락 추세인 경우만 추종을 했을 때는 수익률이 또 어떻게 다를까? 자, 파란 선을 제가 한번 추가해봤는데, 좀 시계열을 길게 늘어뜨려 보면 검은색은 그대로 이 차트를 추종했을 경우에 나오는 차트고, 빨간색은 이평선 기준으로 위에 있을 때만 보유를 하고 이평선 아래에 있을 때는 보유를 안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냥 단순한 원리예요.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만, 주가가 빠져 있는 구간에서만 계속 보유를 한 케이스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과가 좀 갈리는 특성을 보이죠. 자, 그러면 이 특성을 알고 이런 특성이 왜 나오는지, 어떤 구간에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이거를 길게 늘어뜨리면 빨간색이 압도적으로 좋게 나오는데, 요거를 좀 잘 보기 위해서 크게 하고 로그로 보겠습니다. 자, 로그로 보면 어때요? 자, 빨간색이 계속 우상향하는 걸 보이는데 어디에서 성과가 갈리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자, 잘 보시면요, 계속 우하향하는 구간이 있었죠. 여기 지금 차트가 우하향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 장기적인 하락 구간에서 하락 추세, 이평선 아래, 평균 가격보다 아래에 있을 때 계속 보유한 구간은 하락 추세를 그대로 함께 하게 됩니다. 하락 추세를 그대로 함께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수익률이 이 하락 추세를 따라가게 되는데, 이평선 위에서만 보유하는, 어떻게 보면 상승 추세에서만 보유를 하고 하락 추세에서 보유하지 않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손실이 크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락할 때 덜 하락하는 경향성이 있다. 코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특성을 보여지고요. 2008년에 이때 굉장히 강한 하락 추세가 있었죠.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이 구간도 보면 하락 추세와 함께 여기는 크게 성과가 무너지는 걸 보여줄 수 있지만, 여기는 비교적 덜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거를 또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이 지표가 잘 보여지는 예시라서 코스닥으로 지금 이 그래프 수식을 만들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코스피로도 한번 봅시다. 코스피는 어떤 특성이 보이는가? 둘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평상시에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코스피를 추종한 케이스랑 아닌 케이스랑 비슷해 보이는데, 성과가 막 갈리는 구간이 아마 요 구간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강한 하락 추세가 나오는 구간.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하락 추세가 나오면 이 이평선 아래에서만 보유하는 전략은 하락 추세를 그대로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과가 무너지는데, 웬만하면 상승 추세에서만 이 추종을 하는 전략을 활용했을 때는 하락 추세에 비교적 덜 타격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보통 성과가 많이 갈리게 됩니다. 그 이외의 구간에서는 사실 크게 성과가 갈리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21선 기준으로 했는데, 그럼 21선이 만능이냐? 만능의 선이 있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이 선, 만능의 수치, 요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략적인 경향성이 있다.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기준을 바꿔볼까요? 21선이 아니라 단기 추세 5일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5일선 위에서는 어떻게 되냐? 5일선도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대략적으로 어떤 이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중요하게 보는 지표 기준이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어떤 특성을 나타내냐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61선 기준으로 코스피의 20일이 아니라 이거를 60일로 바꿔볼게요. 자, 초록선. 그러면 이 코스피가 61선 아래에 있을 때는 웬만하면 현금 보유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이 아래에 있을 때만 보유하는 거랑 차이를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어디에서 성과가 많이 갈려요? 이런 구간이었죠. 굉장히 크게 지수가 하락하는 구간에 아마 이런 구간에서는 이 빨간색 전략, 그러니까 이평선 위에서만 보유하는 전략을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타격이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평선 위에 있으면 무조건 만능이냐? 또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단점이 있어요.
이동평균선을 활용을 해서 추세 전략을 쓰는 경우, 상승 추세에서만 보유하고 하락 추세는 보유하지 않는 경우, 자, 이게 강점이 명확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조금 더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중간중간 보면 이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구간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구간이냐면 요런 구간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요 시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요 파란 선이 조금 더 우상향하는 걸로 보여지죠. 요런 시기. 자, 요런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잘 보면 검은색 주가가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횡보, 주가가 크게 움직이거나 추세가 없고 횡보를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추세를 추종하는 전략들은 보통 불리하다라는 결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 우리가 백테스트라고 하죠. 어떤 전략이 있을 때, 어떤 지표 전략이 있을 때 어떤 구간에서 이 전략이 유리하고 취약한지를 이렇게 한눈에 수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속설들 어느 정도는 그런 경향성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많은 트레이더 분들이나 이렇게 좀 모멘텀 거래하시는 분들이 추세가 하락하면 비중을 줄이거나 조심하라고 하는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실 큰 영향이 없지만 어쩌다 한번 나오는 굉장히 강한 큰 하락을 맞이했을 때 추세 위에서만 거래하는 전략을 가진 사람들은 웬만하면 타격이 적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누리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이평선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추세를 추종하는 경우에는 어떤 구간을 조심해야겠어요? 횡보하는 구간. 추세가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특별히 이슈 없이 횡보하는 구간을 주의해야겠죠. 그래서 이 현재 시장이 추세가 강할 수 있는 구간인가 약할 수 있는 구간인가를 우리가 만약에 알 수 있다면 내가 쓰는 지표, 이동평균선 이런 지표들을 언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잘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 지표를 코스피랑 코스닥을 기준으로 보여줬는데 이 이평선 전략을 일반 종목에 적용하면 어떻게 나올까?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한번 일반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유명했던 종목이죠. 뭐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이 종목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어때요?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준 일반적으로 그냥 들고 가만히 있던 경우가 성과가 가장 좋긴 하지만 아래 빨간색과 파란색 볼게요. 이거를 로그 차트로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하면 조금 특성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뭐 지금 60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20일로 보겠습니다. 보통 20일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까 21선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 자, 21선 위에 있을 때 웬만하면 계속 보유하고 21선 아래에 있을 때 보유 안 하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단식으로 잘 추종하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파란색은 상대적으로 좀 덜 추종한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밌는 게 여기 구간은 좀 성과가 잘 안 좋죠. 왜 안 좋아요? 추세가 명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 속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매매하는 종목, 내가 투자하는 자산군, 어떤 자산군이냐에 따라서 어떤 특정 조건, 이런 지표들이 잘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표화해서 미리 특성을 파악해 놓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최근에 뜨거웠던 유한양행 같은 경우를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도 어때요? 특이하게 21선 아래에서만 보유를 하고 올라올 때 매도한 경우가 훨씬 더 안정적인 성과가 많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동평균선을 깨면 바로 회복하는 특성이 있었구나. 이런 걸 또 알 수가 있겠죠.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이런 종목도 볼까요? 아까 지수와는 또 다른 흐름이 보여지죠. 어떤 구간에서는 이렇게 이동평균선 하락 추세에서 보유하고 올라올 때 매도하는 전략이 유리한 케이스도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아까 지수 같은 경우는 왜 그런 특성이 나타났냐? 강력한 추세 하락, 그러니까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굉장히 강한 하락이 나오면 그런 추세 구간이 나왔을 때 보통 이 추세 전략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뭐 개별 종목으로 보면 뭐 HD 현대조선 중간에 장기 하락 구간이 있었죠. 이렇게 장기 하락 구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추세를 추종하는 전략이 역추세를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성과가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종목들 예시는 장기적으로 그래도 좀 성과가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 보여드린 건데 만약에 크게 하락했던 종목들은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 보유를 하고 아래에 있을 때 보유하지 않는 전략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카카오는 어때요? 카카오가 한 번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고 굉장히 큰 하락 이렇게 두 번 있었죠. 둘 다 추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자, 이 빨간 선, 이평선 상승 추세에만 보유한 경우에는 이 강추세가 나왔을 때 이 추세를 함께 따라갔고요.
그 이후로 어때요? 그래도 큰 손실 없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때 번 수익을 잘 지켜내는 걸 볼 수가 있죠. 왜? 추세가 무너졌을 때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는 웬만하면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하락 추세, 이평선 아래에 있을 때 보유를 하고 이평선 위로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을 취한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강추세에 있을 때는 함께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취약점이 뭐예요? 이렇게 대세 하락장이 오면 대세 하락일 때 굉장히 하락이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파란색과 같은 전략을 굉장히 많이 취해요. 보통 이 파란색과 같은 전략이 뭐예요? 빠질 때 물타기를 하면서 계속 삽니다. 계속 물려있고 계속 많이 삽니다. 그리고 언제 팔아요? 조금 올라오면, 수익이 조금 나면 거기서 좀 팔고 나가는 경우가 보이고, 그런 전략이 뭐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전략도 일반적인 시기에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한번 나오면 어쩌다 한번 나오는 이런 강추세, 하락 추세를 한번 맞으면 크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런 전략을 쓰더라도 종목 자체가 계속 우상향을 한다면 딱히 또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동평균선, 일반적으로 아는 지표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때 이 지표가 언제 유리하고 언제 불리한지를 잘 알고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그럼 이 수식을 매번 할 때마다 내가 일일이 만들어야 되냐, 굉장히 어렵지 않냐 라고 물어보실 텐데, 맞아요. 이렇게 수식 관리자로 만들 수는 있지만, 이렇게 내가 쓰는 전략들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번거롭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수식을 일일이 만드는 것도 어렵고요. 백테스트를 수식 관리자로 하는 거는 조금 번거로운 게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시중에요. 이런 어떤 전략들, 어떤 지표들을 성과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이미 잘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 곳들을 또 활용하면 굉장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되게 유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젠포트라는 걸 좀 활용을 해볼 겁니다. 여러 가지 전략들, 지표들을 우리가 검색식 만들듯이 그런 것들을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투자를 하면 어떤 식의 성과 그래프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뭐 개발자처럼 이렇게 만들기는 어렵고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제가 한번 활용을 해서 아까 제가 수식으로 보여줬던 것들을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예시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수익률로 코스피 대비 이렇게 빨간색이 그 맞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코스닥 지수를 가지고 매매를 했을 경우에 추종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빨간색의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시장 지수는 하락하지만 빨간색으로 성과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상승 추세. 여기 이런 데 보면 하락 추세가 있지만 이평선 위에서만 보유한 경우에는 빨간 추세, 이렇게 예쁜 추세가 나오는구나. 이런 특성을 보이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는 구간에 왜 무너지는구나. 이런 특성 구간들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한번 예시 전략을 하나 만들어 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5일선 위에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보유를 하고 5일선을 깨지면 종목을 보유하지 말아라. 뭐 이런 컨셉으로 한번 간단한 전략을 만들어 보고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백테스트로 가서 여기서 이제 뭐 저는 중급 모드를 쓸게요. 이렇게 이격도로 검색하면 이제 이격도가 나오죠. 이격도가 뭐냐면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이제 위에 있으면 100보다 높아지고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으면 100보다 낮아지는 지표예요. 그래서 여기 이격도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입력을 하면 이격도가 나오죠. 요거를 제가 저는 이격도를 5일로 하겠습니다. 5일선 이격도. 그리고 0보다 크다. 그러면 0이 아니라 100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5일 이격도가 100보다 크면 5일선보다 위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보면 이렇게 조건이 추가가 됐죠. 그러면 5일선 위에 있는 종목들만 아마 필터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도 넣어야겠죠. 뭐 기본적으로 어떤 전략 같은 거 테스트를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들이 좋기 때문에 거래대금이나 아니면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시가총액 조건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수, 추세를 추정하다 보니까 시가총액은 이렇게 추가를 하시고요.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있는 종목을 거래하려면 1조 이상.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조. 그래서 1조. 이렇게 하면 이제 1조를 추가했죠. 그러면 1조 이상인 기업들 중에 5일선 위에 있는 기업들을 보유를 하고 만약에 5일선 깨면 보유 안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굉장히 단순한 전략인데 어떤 식으로 이제 성과 그래프가 나오는지 저도 잘 몰라요. 궁금하지만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있으면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래 내려보면 이제 종목을 뭐 몇 개를 매수할 거냐. 저는
이제 10종목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씩 10종목 하면 되겠죠? 그래서 종목 다 매수 비중은 10종목, 10종목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보면 이제 매수 방법은 전일 종가.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5일선 넘은 거를 그 다음 날 종가에 맞춰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일 종가 기준으로 매수 주문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고. 자, 목표가. 자, 원리를 한번 넣어 볼까요? 뭐 단순하게 목표가를 뭐 나는 14% 내면 수익을 실현을 할 거고, 손절은 뭐 마이너스 7% 정도로 해보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보유기간은 어느 정도로 해볼까요? 한 5일 정도로 해볼까요? 0일에서 최대 5일 정도까지 보유한다.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일선 위에 있는 종목을 웬만하면 이렇게 14대 7 이렇게 전략을 만들어 놓고 한번 거래를 해보는 거예요. 자, 보유기간 했고 조건 없이, 그리고 매매 대상 설정 뭐 전체로 할게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한번 테스트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어떤 내가 전략을 만들어 놓고 이 전략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그러니까 무조건 수익이 좋은 종목을 찾겠다가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특성, 내가 주로 보는 지표, 전략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불리하구나, 이런 시기에 유리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간단히 이제 1년치가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1년치를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상에서 백테스트지 실제로 거래하는 건 오차가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경향성을 띈다 정도로 우리가 파악을 하시면 돼요. 지금 봤을 때 어때요? 1조 이상의 종목들을 5일선 위에 있을 때 매매, 간단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하나 만들어 봤더니 그래도 수익률이 좀 나온 걸 볼 수가 있네요. 아무래도 시장 지수가 시장과 비교를 했을 때 코스피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 거의 제자리잖아요. 그렇죠? 제자리인데도 불구하고 5일선 기준으로 매매를 했을 때 경우에는 그래도 수익률을 이렇게 눌러보면 어떤 유의미한 특징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지수랑 되게 비슷하게 가는데 그래도 좀 잘 추종을 했다. 그래도 하락 추세에서, 이런 하락 추세에서 비교적 이 빨간 선이 하락을 덜 맞은 걸 볼 수가 있죠. 코스피, 코스닥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 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또 간단한 정보들. 만약에 내가 ETF만 가지고, 코스닥 지수 ETF만 가지고 지수가 상승일 때, 지수가 하락일 때 지수 상승만 추종하면 또 어떤 특성이 있을까?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뭐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 저도 트레이딩 중급 모드로 가서, 자, 이거는 이제 기간을 제가, 자, 여기에서 기간을 저는 이게 길면 또 오래 걸리거든요. 한 16년 정도로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해볼게요. 그리고 팩터 선택에서, 자, 여기에 코스닥으로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활용을 할 거니까 쭉 내려보면 여기 마켓 타이밍 지표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요거를 하나 복사를 할 겁니다. 어떤 거냐? 자, 5일선 지표. 여기 보시면 코스닥 종가 마이너스 이동평균선 5일선 요게 있죠. 요거를 복사를 할 거예요. 요거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코스닥 지수가 빼기 이동평균선 5일선을 뺐을 때 0보다 크면 뭐예요? 코스닥에서 이평선 뺐을 때 플러스면 5일선 위에 있는 거죠. 자, 요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하나 추가를 매수 조건이에요. 코스닥 지수, 그리고 종목당 매수 비중은 ETF 할 거니까 100% 보유 종목 1. 자, 이렇게 할 거고요. 매수 방법은 전일 종가 이렇게 매수를 넣고, 지수 추종은 이제 목표가 안 넣을 겁니다. 목표가 없이 그냥 5일선 깨면 매도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조건 매도로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아까 여기 복사했던 지표를 붙여넣기 다시 해서, 이번에는 이 지수 빼기 이평선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여야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0보다 작다, 요거를 추가할 겁니다. 그러면 이평선 5일선을 깨면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매도는 전일 종가로, 자, 이렇게 하고 매매 대상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매매 대상은 여기 아래 보면 여기 그룹, 관심 그룹 추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관심 그룹을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 그리고 내가 매매할 ETF, 뭐 ETF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수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코덱스 200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코덱스 뭐 코세프 이런 것들, 코덱스 뭐 코스닥 이러면 이제 지수 ETF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수 코스닥 추종할 거니까 코스닥 ETF를 추가하고 저장하기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테스트, 우리가 만들었던 테스트 종목에서 매수 대상을 누르고 ETF 포함 이렇게 해주시면 매매 대상은 한 종목밖에 없죠. 우리가 아까 추가한 코스닥 ETF 하나 추가가 되고, 요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누르면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러면
장기적으로 만약에 내가 이 ETF를 가지고 만약에 단순하게 아까 만들었던 전략대로 매수 매도 기계적으로 만약에 반복을 한다면 어떤 형태의 수익률 그래프가 나오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굳이 뭐 복잡한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우리가 일일이 매매를 해보고 거래를 해보고 경험치로 쌓아보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지만 내가 어떤 전략을 써보기 전에 내가 이런 식의 전략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서 비슷하게 거래를 해보면 어떤 수익률 특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무조건 수익이 나는 전략을 찾겠다, 뭐 만능 지표를 찾겠다, 이게 방법이 아니고요. 언제 유리하고 언제 불리한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요. 아무리 좋은 전략을 써도 이렇게 수식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면 망가지는 구간이 나와요. 성과가 아무리 좋은 전략이더라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무너지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파란색도 어떤 구간에 잘 가다가 파란색 전략도 잘 가다가 이런 구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강한 추세가 나오는 시장도 있고 횡보 추세가 나오는 시장도 있고 그리고 꼭 시장이 아니라 종목도 어떤 종목은 이동평균선에 잘 맞고 어떤 종목은 이동평균선에 안 맞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 안 맞는지 내가 가진 전략의 취약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때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해 보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백테스트로 만들었던 전략이 다 검증이 끝났는데요. 코스닥 150 지수를 5일선 위에 있을 때 보유하고 5일선 아래에 있을 때 보유 안 하는 컨셉으로 자동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요. 뭐 대략적으로 지금 보면 뭐 50% 정도의 약간의 수익이 나온 걸로 좀 보여져요. 자, 그러면 어떤 식의 성과가 나왔냐? 그러니까 단순히 수익률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자, 언제 강하고 언제 약하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 우리가 추종한 그 코스닥 ETF를 이제 5일선 위에 있을 때 보유한 케이스인데요. 평상시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언제 한 번씩 점프를 하죠? 이 17년 이렇게 지수가 올라올 때 지금 코스피가 아니라 이제 파란색이랑 비교를 할게요. 코스닥 지수가 올라올 때 함께 같이 올라왔다가 빠질 때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죠. 그리고 여기 지난번에 코로나 급락장 때 이때는 또 이 코로나 급락을 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또 같이 한번 올라갑니다.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 올라가고 또 여기서 또 한번 같이 한번 내려가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보다 퍼포먼스가 좀 좋게 나온 걸로 보여지죠. 우리가 궁금한 것들, 여러 가지 전략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간단히 테스트를 해보고 언제 유리하고 언제 불리한지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보면 내가 이 전략을 활용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오늘 이 이평선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추후에 이런 관련된 것들, 내가 알고 있는 지표들, 이런 것들 활용 방법 아니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콘텐츠에 반영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포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